드르릉 땡땡 드르릉 땡땡 5시 30분 두 번째 알람. 근데 오늘은 수요일, 긴 연휴에 출근하는 길.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였던 것 같아. 죽음 이후의 어떤 선택? 나의 선택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지옥에 대한 구분. 인과의 이 사슬은 깊고 길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 인과라는 기준으로 나의 과거를, 그리고 그 과거를 끊임없이 뒤로 되돌린다면 그 시각은 일견타당해 보여. 과거에 내가 그랬으니까, 혹은 지금 이 순간의 다른 어떤 모습, 차원, 그 수많은 어떤 다양한 면면들이 그러니까 다르다가 아니라 동시대에 있는데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개념보다 머물러 있다. 시간은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어서 찰나와 같이 단편, 그 단편이 하나하나 모여 엮이고 섞여서 세상을 만드는, 하이패스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그런 이야기도 나눴던 것 같아. 당신과 함께 산책을 하며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라는 정의가 사실은 각기 다르게 매겨질 수 있겠다. 그 중에 하나는 블로그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내가 창조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관조자도 될 수 있으면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 시각, 관심에 따라서 세상이 변해. 근데 세상 속에 흐르는 알갱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은 변하지 않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긴 하지.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의 이름과 경우, 사건, 이야기들은 각기 다른 걸 품고 있지. 물론 그 안에는 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차지는 아니고 내가 속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나의 관점 혹은 내가 생각하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펼치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 있어의 내가 당신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이 상황, 이 순간이 블로그 세상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어떤 판에 내가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 플레이의 궁극이
이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창조하는 그 맥락에서 얼마만큼 다가갈 거냐? 혹은 스스로의 어떤 달성 가능한 그 모습이 창조자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일치가 돼서 창조자가 글을 쓰는 만큼, 이야기를 쓰는 만큼의 어떤 아이디어나 그 이야기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탄생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학습을 통해서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서 알맞은 답을 찾아, 그리고 그걸 알려주지.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벗어나는 확률이 적어질수록 자연의 어떤 일반적인 확률에 근접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 인류보다 똑똑하구나 라고 여겨지게 된 거지, 현 상황이. 근데 인류의 밑바닥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무한한 가능성, 그러니까 학습된 결과의 어떤 추론과 어떤 상상, 그러니까 만들어낸 세상, 만들어진 세상, 블로그처럼 이야기들이 수요 없이 많잖아. 블로그를 만든 내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이야기들이 블로그에 쌓여 있어. 근데 보면 내가 몰라? 그건 아니지. 근데 내가 그걸,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야. 그건 이미 어떤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새로운 블로그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리고 뭔들 못할까마는 사실은 그 바탕 상상도 하겠지. 상상이라는 게 만약에 학습에 통한 결과로 나타난 게 상상이야. 혹은 우리가 잠을 잘 때 꾸는 꿈도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둔다고는 하고 있거든. 그렇지만 나는 반대야. 아무튼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두었지만 접하지 아니한 어떤 부분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다, 혹은 잠들고 접속할 수 있다 라는 쪽에 가까워. 무한히 열려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바탕을 학습에 통한 결과다, 현실에 기반한다 라고 보고 접근하기에는 이 가능성을 놓칠 수가 없는 거지. 무한한 가능성의 토대가 바로 인류. 그러면서 점차 학습을 통해서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고 줄기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가. 어디로 튈지 모르지. 좀 뭐랄까 섞여서 보이네. masih karena nikah neyo 달랄라 달랄라 랄랄라. 이 세상은 아주 다양하고 풍부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까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속에 다양한 면을 만들어 봐요. 빰빰빠밤빰빰빰빰빰. 그래서 타고난 거지. 사람은 지휘자가 아니야. AI 시대에 AI를 활용해서 지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AI 시대를 인정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지. 기본이 바뀔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가치가 인공지능의 토대 위에서 플레이 될 거다. 여기에 반론에 대한 생각이 튀어나온 거지. 사람의 가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이야기를 만들고 창조하고 각색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가 듣고 싶어 하고 학습된 결과에 컨셉에 맞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도 가능한 어떤 표현이 될진 모르겠어. 어떤 표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표현 평화로움은 하품을 동반해. 한가롭고 지루할 수 있어. 평화로운 가운데 어떤 도전, 제추적인 거, 물론 평화로운 기반의 번창은 가능해. 그렇지만 익사이팅한 어떤 변화, 이런 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극적인 변화는 없지. 극적인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점점 쌓여가는 건 권태, 한가로움, 정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가령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부정하는 마음이 커지면, 부정하는 마음이란 게 사람들의 생각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거나 아직도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좌우하는 건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라기보다 전복되는 거, 나라가 뒤집히거나 바뀌는 건 리더 그룹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그렇다면 바뀌는 거지. 어떤 체제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사상, 모습, 그런 걸로 바뀌는 틀.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후 혹은 질병 혹은 이건 다 환경을 얘기하는 거네. 환경, 바탕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바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어떤 수많은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건 그때잖아 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손가락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달라짐은 그게 어떤 제도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행동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지. 근데 그 모습은 과거의 어떤 모습을 무척 닮았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큰 변화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 큰 변화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어떤 것들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바탕은 온화함, 그리고 단단한 기반, 변화를 원하는데 그 변화는 나의 안정된 바탕 위의 변화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급변을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런 짧은 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건 전쟁을 통한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병을 통해서 백신의 어떤 테스트, 이 변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이 많은 걸 흔들어 놓지만 큰 주력, 그러니까 큰 줄기에 있어서의 변화, 나아감이라는 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에게 이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 우주 탐사?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 지구와 우주와 원자와 양자와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특색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은 뭘까? 거기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뭘까? 그리고 거기에 나의 역할은 뭐지? 내가 닿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 과연 도달한다라는 거, 추구해야 한다는 거, 추구한다는 거, 혹은 방향, 바람, 희망?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어느 하나의 모습을 지향한다고 보긴 어렵다. 내가 이야기를 만들 때 이야기의 기승전결, 결론이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윤회와 환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목표가 아니잖아. 그때의 그 캐릭터들이 어떤 환경과 삶과 방향에서 어떤 행동과 나타냄, ataque macia neo 그대 나를 살아간다면 내게도 다시 돌아온 그 밤
어제 본 듯한 이 모습이 다시 반복한다고 느끼는 건 내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더 바라봐. 어느 하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흔들리는 모습과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느끼고 살아가는 이조차 삶에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그 생동감에 를 맞춰봐.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머문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의 감정. 하루하루 나날이 마가시라 소레 나우리 그래서 내 생각에 오늘의 화두 명제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결코 학습된 결과에 반복된 어떤 행동, 삶을 그리지 않는다. 비록 페이지가 바뀌지만 페이지 속의 이야기들이 블로그에 쓰여진 각각의 이야기들이 달라 보이는 가운데 하나의 커다란 줄기가 있잖아. 그 안에 포함된 내가 있다거나 그 이야기를 풍조를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혹은 나아간다? 아니 방향 흐름에 있어서 흐름이 맞겠다. 흐름에 있어서의 그 모습, 그 흐름이 보여주는 모습이 흐뭇하더라. 그러니까 그 방향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흐뭇함 혹은 만족감 혹은 뭐라고 할까, 그런 감정에 더 가깝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건 생동감, 길을 가거나 산을 보거나 어떤 특징과 기억을 통해서 되살린 어떤 반복을 잘 해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반복은 당연히 숙련이 되겠지. 숙련이 되면 무료함과 한가로움이 뛰어나올 거고 지루할 수도 있어. 그러면 다시 감정의 변곡이 그 반대급부, 그 지루한 가운데서도 내 삶의 바탕이 물적으로 채워지는, 혹은 쇼핑, 다른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는
그 달라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표현한 건 생동감이라고 봤지만 어찌 생동감, 그러니까 생명력, 생동감, 살아있다라는 그 자각, 이걸로만 볼 수 있겠냐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 세계, 오는 다차원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 가장 필요한 건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생명력, 생명이잖아. 생명을 키우는 건 생명력인 거고, 생명력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그 에너지, 각성된 에너지, 체감된 에너지. 물론 이 생명력을 키우는 게 전쟁에서의 어떤 쾌감과 그 삶과 죽음의 반복된, 증폭된 에너지, 그걸로 통해서 생명력이 확연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력의 근원은 각자가 느끼는 그 살아있다, 좋다, 만족한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생명력, 그러니까 근원, 그 흐름을 가능케 하는 그 근원, 생명력을 키워야 해. 그 생명력을 키우는 방법은 감동을 주거나 예술, 파고듦, 반복의 어떤 경지지, 반복된 경지를 우린 예술이라고 하잖아. 반복을 통해서 닿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상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좀 더 간결하면서도 확연히 충격적으로 줄 수 있는 기술, 이걸 우린 예술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예술이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생명력의 근본일까? 아니야. 예술을 통해서 주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물론 이걸 간과하면 안 돼. 내가 내 스스로가 일으키는 생명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일으키는 생명력이라는 건 내 활동과 내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내 활동과 행동이 어떤 파장을, 확산을 통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가운데 하나가 블로그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블로그 세상에 또 안에 어떤 카테고리에 이 각각의 세상들이 추구하는 것이 생명력,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 누군가 본다거나 보고 다시 어떤 걸 느낀다거나 함께하거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영향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나의 어떤 영역 확산에 통한 나의 지위를 높이는 개념보다는 그 제공, 이 바탕을, 이 토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변화 혹은 각성을 일으킨다면 그 소스가 될 수 있다라는 바탕, 거기에 방점을 둔다. 그렇다면 여기에 내 행동과 활동과 말과 대화와 나를 통해서 내가 일으킨 어떤 결과물들과 나 자체가 일으키는 어떤 파장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러면 그 근본은 생명력의 확산, 생명력을 키우는 부분이지. 깨우치거나 각성을 통해서 생명력을 키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 활동 자체가 가진, 내 활동과 행동의 반복된 부분들이
나의 생명력을 키우는 쪽이라기보다 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패턴 속에서만 녹아 있다면 그 또한 그 반복된 무한한 부분이 예술의 경지에 닿을 만큼의 큰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범주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 내가 막연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처럼 막연한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정해지지 아니한, 그만큼 지루할 틈이 없는, 곳곳에서 지루하더라도 한가로워도 다시 튀어나오는 반발심이 있듯이, 이 반발심? 튀는 것? 익숙함을 한다라는 것은 익숙해질수록 사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술의 경지에 닿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얻는 거지. 그런 반면에 그 반발심이 갖고 있는 것처럼의 톡톡 튀는, 새롭다거나 어떤 반향 혹은 그 생동감을, 새로움, 신선함이 갖고 있는 그 싱그러움은 어쩌면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예술의 경지, 무한히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부분, 범주, 세상에서, 세계에서 우리는 뭔가에 닿으려고 하니까 평생을 하다가 가면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근원은 생명력, 무한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에 대한 생동감을 느끼는 게 근원이라고 본다면, 생동감을 느끼는 것은 이 바탕을 둔 환경과 배경에서 오는, 혹은 내가 접속한 부분에서의 생동감, 신선함, 혹은 반발심,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톡톡 튀는 새로움, 그렇다고 그것만 추구한다라는 건 너무 쏠리지. 바탕과 환경과 배경은 말에서 나오듯이 그냥 바탕일 뿐이거든. 그건 추구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아니다 하잖아. 아니다. 그러니까 추구할 대상은 아니야. 근데 도움닫기는 되는 거지. 왜?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건 내가 아니라 거울, 비친 거울을 보고 느끼는, 내가 자각하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 내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나를 정의 내려?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안에 운전하고 있는 내 모습, 성우는 지금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성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를 정의 내리는 어떤 다른 표현으로 나를 나타내는 거지. 나 자신에 대한 걸 표현 없이 나타내는 건 정말 어렵지. 어쩌면 이 자체가 그래, 바탕을 벗어난 나 스스로의 깨우침,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나로 여기고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나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나를 나로 이야기한다? 아니, 나를 나로 여긴다 라는 상태가 어쩌면 추구하는 부분에, 생명력 너머에, 우리의 더의 근원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방향에서 생명력의 근원을 두고 우리가 생명을 꾸준히 키워나가고 증가시켜 나간다고 했을 때, 하나의 키는 반복, 그러니까 생명의 반복,
그러니까 죽음과 사후, 이건 생명의 끊김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루함과 한가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가령 예술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그 부분의 반복된 어떤 패턴 속에서의 하나의 룰, 아니게 된 경우, 그러니까 영생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경우에 받게 될 그 부작용, 반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예술의 경지에 닿을 때는 영생이 훨씬 낫지. 근데 영생을 얻은 자의 평생을 거친 예술의 경지에 다다를 가능성보다는 어느 적당한 인생의 길에서 추구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부분에서 추구한 무한한,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예술의 경지가 보다 타당하다. 영생, 주어진 영생 속에서 야, 너 예술의 경지에 닿아봐, 너에겐 생명이 무한해 라고 하면 닿을까? 엉뚱한 새로움과 어떤 쾌락이나 나 자신을 탐구한다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알아간다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놓아버린, 즐겨버리는, 그러니까 바탕에 녹아버리는, 그냥 배경이 되어버리는 환경 속에 그저 인물 1, 인물 2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려. 그게 그 나라와 그 지역과 어떤 과장의 모습이 그렇다면, 사실상 실패가 꼭 실패라고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실패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한다면, 그러니까 흐름에서는 좀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패, 성공, 이건 삑 좋아, 나아간다 삑, 흐름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실패와 성공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적합하다, 이런 개념에 볼 때 우리가 지금 무한할 수도 있지만 유한한 삶의 반복을 통해서 나아가는 어떤 예술의 경지를 추구하는 쪽에서 생동감과 한가로움을 동시에 겪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야, 우주 개척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건 환경의 지극한 기술, 정점에 다다른 우리가 삶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바탕에 가까운 거지, 추구하는 건 아니야. 추구의 정점은 아니야. 우주를 개척했어, 그리고 근원을 파괴했어, 양자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더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래서 중성자니 뭐니 이렇게 이루는 물질의 근본, 그 안에 쪼개진 어떤 부분들의 근원, 원자와 더 들어간 어떤 표현을 빌린, 그러니까 태초의 원소를 발견한다고 치더라도 그 스토리, 그러니까 이 흐름의 스토리를 좀 더 유추 가능한 부분이지, 그로 인한 기술의 영역이 현실 세계에 미쳐서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가령 발전, 지금 내가 얘기하는 흐름에서, 아니 마법과 판타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그 세상은 다른 세상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과 지금 환경과 기후와 질병과 유한한 삶의 어떤 지구에서의 삶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근원은 생명력, 살아있어야 되잖아. 뭔가 뭐든. 나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대비한, 아니지, 사실은 대비도 아니야. 어쩌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다다름, 한 줄기, 큰 줄기에 닿았어. 그래서 힘을 보태. 자, 그 방향이 생동감, 생명력을 직접 주는 것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추어서
생명력의 확산, 파장을 키우는 것.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남겨야 돼. 기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 뭔가를 나타내. 그러니까 예술의 기본은 기록이야. 남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파장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 나 지금 이렇다. 만약에 녹음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생명력이 활활 타오르고 일회성으로. 하지만 이 부분들이 다시 기록이 돼서 다시 한번 가공이 되고 제공이 되고, 이 제공된 걸 누군가 보고, 그리고 내가 다시 보고, 그랬을 때 내 가족과 나와 주변과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훈훈해지고, 그리고 이런 이어받음이, 이어짐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고, 이 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예술의 경지가 우와 대단하다라는 반복된 학습의 결과물이 나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나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으로 내가 느낄 건 감탄만이 아니라 와 살아있길 잘했네, 이런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걸 잘했네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건 그림만 가능한가? 아니야. 글, 영화, 영상 혹은 전달된 어떤 메시지, 그 흔적, 스토리, 그래 무한히 가능해. 그런 방향에서의 영화가 정점을 찍었고, 영상을 통한 사람이 바라보고 느끼고 교감하는 부분들을 증폭을 시키고 있는 거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하나 반추하는 거에 좋은 건 독서가 훨씬 낫고, 빠져들어서 그 동화된 기분에 교감을 나누는, 체감하는 부분은 영화가 나은 거고, 소리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어떤 활력을 느끼는 어떤 부분들은 직접적인 행동, 활동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아주 무수히 많아. 그래서 이걸 정리정돈을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예술의 경지. 근데 이건 주된 목적, 그러니까 흐름은 이게 맞는데 이건 삶의 목적은 아니야. 목표가 아니야. 목표에 다다를 수 없어. 중요한 건 이건 흐름, 반복된 경지가 추구하는 건 남들에게 같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체감하자라는 수단, 도구, 보통은 환경의 요소, 바탕을 이루는 어떤 독특함, 이렇게 정의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보다 더 우리가 살아있길 잘했네 라는 걸 느끼고 체감한 걸 증폭시키기 위해선 감동, 스토리,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양산을 느끼는 어떤 부분도 게을리하면 안 돼. 나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정말 소중하다. 억지로 참을 필요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빠져들어서 교감을 통해서 하기로 했다면, 빠져들어서 충분히 만끽, 동화, 환생, 빙의, 이거의 전제는 동화율이잖아. 100% 동화가 됐을 때 내가 느끼는 이 쾌감, 그러니까 잠이 추구하는 것도 동화율이잖아. 내가 온전히 그쪽에 넘어간 듯한 착각. 그래서 동화율을 극복할 때는 잠을 연구하면 돼. 그래서 동화율을 높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체득해야 된다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잠이라는 거고. 자, 그럼 동화율을 높이기 위한 건 왜였어?
동아율을 키우려고 했던 건 뭐냐고. 예술의 경지에 다다르려고 했던 거야? 보다 더 살아있길 잘했네를 느끼기 위하려고 했잖아. 그러면 살아있길 잘했네를 느끼기 위해서 내가 받는 느낌, 그리고 내가 주는 건 예술의 경지라고 했잖아. 흐름, 영향, 그리고 바탕, 환경 속 요소, 이 큰 거대한 줄기, 우주의 방향은 흐름이라고 했고, 그 흐름은 우리가 예술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과학기술의 발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기술의 습득과 어떤 스킬을 높이는 거지. 이건 큰 흐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흐름 자체가 아니야. 흐름은 단지 우리가 교감하거나 체감하거나 영향을 주고받기 위한 큰 흐름일 뿐이지, 얘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예술의 경지고, 그러니까 목표, 얘가 가지고 있는 목표, 얘의 쓸모는 어디에 있어? 살아있길 잘했구나 라고 했잖아. 살아있길 잘했구나 라는 걸 체감하는, 그러니까 두 방향이잖아. 내가 살아있길 잘했구나를 느낌으로 인해서 가든 에너지, 즉 생성된 에너지가 눈물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걸 보고 느낀 안사람과 아이들이, 아니면 그 영화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이 증폭된 기도, 바라는 힘이, 그게 바로 생명력을 키우는 거고, 이 커진 생명력으로 우리는 이 뭐라고 할까, 이 흐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일부를 주는 것 같고, 이 근본,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찰나, 지구, 그러니까 우주, 지구, 이 살아있다라는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 사람이 죽고,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냥 예술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재탄생, 그러니까 반복에 가까운 거고, 유한한 걸 선택한 건 그게 보다 더 유리해. 아니면 보다 더, 그러니까 절박한 걸 주려고 하는 건, 절박함이라기보다 이건 약간 좀 패배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절박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한도를 둔 어떤 삶에서 정말 열심히, 왜 이걸 뒀겠니? 라고 물었을 때, 왜 너는 유한한 삶을 살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답을 스스로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중요한 것도, 넌 너의 삶이 끝이 아니야. 네가 흩어져서 원소로 이 세상을 다시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너의 사상과 너의 어떤 기록들이 다시 더 무한히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라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네가 너의 모습이 아니어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라는 부분에 영향을 주었잖아. 그렇다면 그 흐름에서의 너의 역할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데,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오, 놀래라. 깜짝 놀랐어. 한번 실수했었잖아. 서전주도 나가봤고. 동김제가 아니야. 그럼 뭐지? 어? 서전주가 아니야. 남전주인가? 그럼 동김제가 아니면 먼김제야. 금구? 뭐가 하나 있잖아. 금산사 이씨 말고. 오, 예. 이렇게 뭔가 하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준 거잖아. 그럼 내 세상은, 내가 추구했던 세상은 단박 깨져버린 거야. 근데 이거 깨져버렸다고 내가 생명이 끝난 거야? 아니지. 다시 이어서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스토리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운전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모습, 집중, 그리고 길, 다른 어떤 작업장 일터, 그리고 다시 어떤 패턴, 그리고 또 떠올림, 기록, 그리고 피곤함, 지침, 휴식, 그리고 다시 플레이, 그리고 다시 뭔가를 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바탕이 정리가 되고 있잖아. 이제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아? 내 행동, 내 삶의 이 어떤 뭐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삶의 정체가 생명의 유지에 있다면 아주 근본적인 이유지. 내가 필요한 이유는 생명의 유지야. 어떤 생명의 유지? 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 이 세상, 이 바탕, 환경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는 생명력. 생명력이 있어야 하잖아. 생명력이 있어야 해. 생명이 살아 있어야,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지금 내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생명력을,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한 생명력이 필요하잖아. 그럼 생명력 어디서 오겠니? 생명력이라는 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 그러니까 나는 이 우주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촉수, 연결된 어떤 하나의 도구, 육모, 혹은 뭐 머리카락, 뭐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생명력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아, 살아있길 잘했네 라는 어떤 감동도 좋고, 깨달음, 각성도 좋아. 그건 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예술, 경지가, 이 경지는 나를 위한다기보다, 물론 나도 위하지. 그 다다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겪고 있는 이 일련의 스토리, 반복된 과정 속에서의 느끼는 깊이, 그 깊이가 결국은 그 파장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고 충격을 주고 확산을 시키는데 힘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힘을 키워서 다른 이에게 전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도구가 예술이지. 내 스스로의 만족보다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내 스스로의 만족. 근데 내 스스로의 만족이라고 한다기보다 보다 더 합당한 근거는, 각성과 깨달음은, 그러니까 내가 나로, 그러니까 인식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이 표현이 되게 애매모호하네. 약간 썼던 말 같은데 정리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낀다, 소중한다라는 개념보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뭘까요? 뭘까? 좋아. 아무튼 이건 다시 정리하면서 보자고. 예술의 경지가 추구하는 게 과연 나의 완성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예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끼치는 영향을 통해서 살아있길 잘했네, 혹은 우와우 감탄을 일으키기 위한 거냐. 여기에서 단순한 감탄은 좀 그렇고, 감탄보다는 울림, 그러니까 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탄조차 보다 보면 탄성을 지우고, 탄성을 키우면서의 상징물이 되고, 그걸 여러 사람이 찾으면서의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 더해 감탄 플러스 자기가 정말 이 하나를 보기 위해서 살아있는 건 참 잘한 것 같아 라는 부분의 접근은 와우. 그러면 여행이 갖고 있는 참맛은, 내가 살아있다, 새로운 거를 느끼는 새로운 경험도 물론 중요한데, 오히려 살아있길 잘했네와 같은 경이로움과 감탄을 하려면 그런 환경과 자연을 좀 봐야 한다라는 거네. 그러네. 다른 이와 어울려서 교감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 잘하고 있네 라는 어울림 부분도 좋지만,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을 접할 때에 내가 추구하는, 아니면 흐름에 좀 더 부합하는 건 단순한 살아보기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오히려 경이로움에 대한 감탄과 그걸 느끼고, 자, 저번 주와 달라진 건 백미러가 닫히죠. 그래. 응? 뭐가 안 됐다는 얘긴데. 와, 이거고 피고. 왜? 오토. 그래, 이렇게 오토인데. 어이. 껐나봐. 이거 락을 해제해도 될 것 같지 않아? 잠금화면을